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감사하게도 육식맨님의 지목으로 데스코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빠다너스, 유병재, 박정민님 등 다양하고 멋진 분들이 함께하는 릴레이 형식이고요.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책상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캠페인이에요. 저 또한 저의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인 그림을 그리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책상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시 책상에 앉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96만 유튜버 이현이 되어봐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상상만으로도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10년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저는 당시에 엄청나게 좁은 5평 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때 꿈은 10년 후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모아서 10평 원룸으로 이사 가자가 저의 꿈이었는데요. 그니까 저도 똑같이 사실 가진 거는 젊음밖에 없는 막막한 20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저를 만난다면 저는 일단 저를 꽉 안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걸어간다면 너는 언젠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시평방이 뭐야. 너의 작업실도 생기고 즐겁게 창작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7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나는 장점이 없는데 나는 내 개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평범해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성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항상 지적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나의 개성이 숨어 있어요. 저는 어떤 지적을 항상 받아왔냐면 열심히 안 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게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억지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제 페이스를 넘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지쳐서 오히려 나가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졸업 작품을 준비할 때 딱 깨달았는데요. 저는 미니멀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그동안에 열심히 안 했던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던 저에게 과한 노력이라는 게 뭔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덧붙여서 굳이 더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필요한 것을 빼서 본질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당연히 제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설렁설렁해 보였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저만의 단정함과 선명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요. 저는 음악이나 효과음은 빼고요. 그림과 목소리, 자막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담백함이 오히려 저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되어서 저만의 개성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단점을 들여다보면 개성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키우면 나만의 강점이 되니까요. 일단 나만의 개성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기를 쓰세요. 종종 삶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반드시 일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도 일기를 써야 되고요. 기분이 너무 슬플 때에도 일기를 써야 해요. 그 모든 기록이 내 머릿속과 마음에 대한 어떤 지도, 그리고 약간 진도계 같은 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난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흔들림을 내가 기록해 두면 '아 나는 원래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기라는 게 개인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던 사관처럼 나만의 실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삶에 반복되는 같은 실수를 덜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찾을 수 있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은 힌트를 사실 제 일기에서 찾았어요. 내 미래 혹은 내 불안함을 타인에게 묻지 말고요. 내가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남몰래 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관심이 없고요. 하다못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질투해서 오히려 방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세요. 이 비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다 아가와 같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꿈도요, 우리의 희망도요, 외부에 노출될수록 사실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니까 그게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자랄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소중히 다루세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덜 신경 쓰면서 나의 색깔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유명해져서 알려진다면 유명해지니까 좋은 거고, 이게 유명해지지 않아서 주변에 아무도 모른다면 내 실패를 아무도 모르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든 시작이 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굳이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몰래 안전한 곳에서 내 꿈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실패를 선명하게 상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해서인데요. 하지만 확신에 대한 환상은 사실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관론자처럼 망하거나 잘 안 되는 쪽에 확신의 무게를 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하기로 했습니다. 난 실패할 수도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세월이 되게 길었거든요. 저는 정말이지 중학생 때부터 그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정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순간 '그래. 유명해지는 게 쉬워?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무명을 즐기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무명이니까 잔뜩 해 보자.'라고 해서 저만의 길을 찾았거든요. 차라리 여러분도 무언가가 너무 불안할 때는 실패 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실패 후를 상상하면 그냥 저도 '안 유명해진다.' 말고는 망하거나 길거리에 나앉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실패한다고 해도 손해 볼 게 없네.' 하면서 뭔가 더 도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를 차라리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실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없어지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 꿈을 부양해 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2025년 대한민국에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후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메디치 가문은 미켈란젤로를 후원했잖아요. 그 정도의 천재가 아니면 내가 후원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니까 내 꿈을 부양해 준 사람은 정말이지 나뿐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빨리 깨닫지 않으면요. 어떤 저주에 걸리는데요. 바로 '내 꿈이 나를 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꿈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에게 "너 빨리 나한테 효도해야지."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아이를 훌륭한 그 자립이 가능한 성인으로 만든 다음에 뭐 효도는 사실 선택인 거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거의 뭐 4-5 살인 나의 꿈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효도 안 해도 상관없어. 너가 그냥 이 자체로 자라는 게 기쁨인 거야." 라는 마음으로 키울 때 내 꿈이 더 잘 자라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꿈의 부양자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꿈은 저 멀리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꿈을 내가 먹여 살리자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예술하느라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돈을 못 벌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멋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예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꿈은 내가 부양합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약한 샌드위치를 드세요. 캠핑을 하는 친구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캠핑에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고기 잘 굽는 사람? 자연 좋아하는 사람?" 이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캠핑 장비 잘 설치하고 치우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기 싫은 고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빅매직에서는요. 이를 고약한 샌드위치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하겠다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 쇼츠가 많이 커지면서. 근데 편집을 5시간씩 하거나 조회수가 안 나와도 영상을 100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 돈을 못 벌어도 꾸준히 해야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만이 저는 진짜 유튜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분야의 프로들은 그 일 안에 있는 고약한 샌드위치를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 또한 샌드위치가 나오면은 기꺼이 먹어 치우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는 11년 차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느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일을 잘하고 싶다면요. 그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남들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렇게 10년 뒤 이연이라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출간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강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거 말고도 더 큰 일을 꿈꾸고 있다면요. 남들과 함께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보세요. 우선 연락이 잘 된 사람이 될 것, 그리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할 것, 제때 마감을 지킬 것, 마지막으로 퀄리티를 보장할 것.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야든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걸 만드세요. 제가 그동안 그림을 어릴 때도 나름 못 그리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패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기적인 그림만 그렸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그렸고 그거를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세월들을 지나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로만 했지만 남들을 위한 거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정말 남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막막했을 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에게 돌아간다면 그림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알려주고 싶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기록을 했더니 그게 제 채널이 커졌던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뭔가 부족한 시절에 나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무언가가 사람들에게도 잘 쓰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전 영상을 만들 때 모토가 '이 영상이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위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든 취업이든 프리랜서든 여러 분야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떠올리세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이 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면요. 그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지루함을 소중히 여기세요. 삶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뭐 강연을 할 때라든가 사람들을 만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좀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 전체를 그 중요한 순간들로만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중요한 순간이 약간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리를 잘 보존을 하려면요. 약간 스티로폼이나 뽁뽁이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의 여백, 지루한 시간이 있어야 중요한 시간들도 잘 수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시간들로만 내 삶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내 삶이 나중에는 결국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의 여백, 뽁뽁이, 지루한 시간이 없으면요.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다가 '뭐가 더 중요하지?' 하는 거를 돌이켜 볼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정말 나름 뻘짓도 많이 해 보고 고생도 많이 해 보고 느낀 바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에도요. 계속 가까이서만 보면은 틀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한 시간을 갖고 삶을 자주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열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책상에 자주 앉으세요.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할 수 있다. 저는 깨끗하게 빈 책상에 앉는 일, 그게 제게는 창작을 시작할 바탕을 마주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다 책상에서 이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 마우스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그게 타블렛이 됐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입시를 할 때는 수채화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그림들이 모여서 졸업 전시도 하고 커서는 개인전도 세 차례를 했어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너를 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내가 낙서를 하듯이 썼던 내 생각들이 좀 길어지면서 그게 일기가 됐고요. 그게 나중에 모여서 세 권의 책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몰래 제 목소리를 책을 읽으면서 많이 낭독을 하기도 하고 녹음을 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목소리들이 모여서 나중에 유튜브가 되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강연자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저는 책상에 앉기만 하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꿈을 책상에서 찾았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책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저는 꿈에 그리던 작가가 됐는데요. 미술학원, 미대 과실, 카페 등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여전히 모든 창작을 저는 제 책상에서 하는 편입니다. 테이블 이제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고요. 책 거치대에 좋아하는 책을 얹어서 읽기도 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내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컷 작업을 한 후에는 언제나 처음처럼 책상을 정리해 두거든요. 공자의 말처럼 책상을 깨끗하게 비워놓아야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가벼운 시작을 위해서 항상 책상을 정리정돈하는 편입니다. 책상이 제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저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스케치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감사하게도 육식맨님의 지목으로 데스커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육식맨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수채화 그리기를 하며 나에게 책상과 좋아하는 일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실컷 제 이야기를 하고 보니 다른 창작자에게는 책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제 채널 구독자님들도 좋아하는 말 많은 소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님.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 순서로 말 많은 소녀님을 지목합니다. 저는 오랜 친구라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책을 사랑하고 또 자주 기록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만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녀님의 책상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소녀님만의 온기가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소녀님이 책상에서 자주 하고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 많은 소녀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캠페인을 함께 이어가고 싶은 귀염둥이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데스커의 이벤트를 주목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SNS에 업로드하면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데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댓글과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